정형외과 의사라면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은 이게 사실 잘 의심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진단과 치료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연세 이음정형외과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골절 중에서도 꽝 충격이 세게 와서 생기는 골절 말고요. 어떤 작은 충격들이 쌓여서 생기는 이제 골절, 피로골절이라고 하죠. 이 피로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면 이제 뼈가 이제 연속성이 깨진 상태, 뼈가 부러진 걸 이제 골절이라고 하는데, 이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뼈가 강도가 있는데 뼈의 강도보다 더 큰 외력 힘이 주어져서 뼈가 손상을 받는 그런 골절이 있고요. 그거 외에 뼈를 부실 만큼 큰 힘은 아닌데 작은 힘이 한 군데에 계속 축적되면서 뼈의 금이 가고 부러지는 것도 이제 골절이거든요. 그걸 이제 피로골절이라고 해요. 이 작은 충격이 계속 쌓여야 돼요. 작은 충격이 쌓이는 경우는 보통 이제 운동을 조금 안 하다가 갑자기 심하게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,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군인이 있어요. 군대 처음 가면 여기까지는 한 번도 안 해본 행군이라는 걸 막 하는데, 이게 뭐 운동을 꾸준히 했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행군하고 운동량을 확 늘리기 시작하면 그 부위에 힘이 계속, 작은 힘이 계속 축적돼 갖고 뼈에 금이 가는, 이제 군인한테도 많이 잘 발생이 되고, 또 하나는 체대 입시 준비하는 이제 고등학생 분들이 있거든요. 이분들도 좀 가끔 봐요. 그 운동을 많이 막 했던 뭐 프로 선수들이 아니고 대학 가기 위해서 막 그때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. 이럴 때도 뭐 정강이 뼈나 아니면 발가락 뼈에 있는데 피로골절이 잘 발생합니다. 뼈를 부러뜨리기 위한 힘이 크게 주어진 경우에 일반 골절이 발생하는데, 이게 좀 더 안 좋습니다. 피로골절은 큰 힘이 아니라 작은 힘이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힘 자체, 외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래서 다른 주변의 연부 조직이나 이런 손상이 크지 않고 뼈가 어긋나는 정도가 심하지 않게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수술적인 치료도 없이 잘 고정하고 안 쓰고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피로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되게 이게 손 이런 데는 잘 발생하지는 않고요. 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력을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사실 어려워요. 근데 피로골절이 잘 발생하는 부위가 5번째 발가락 여기 중족골이 있는데 여기 잘 발생하고, 이거 많이 걷고 막 쿵쾅쿵쾅 계속 여기 힘이 쌓여서 그렇고, 그리고 뛰는 분들, 이렇게 러닝하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정강이 뼈 있는 데서 피로골절이 잘 발생을 하는데, 이런 특정 피로골절이 잘 발생하는 부위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피로골절을 정형외과 의사라면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은 이게 사실 잘 의심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진단과 치료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진단은 주로 이제 엑스레이 찍거나 좀 애매할 경우에는 뭐 CT나 MRI 찍으면 진단은 바로 가능하고요. 치료는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보호대를 잘 찬다거나 기부스 한다거나 아니면 물리치료하고 안 쓰고 이런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지고요.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주사를 좀 써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고요. 아무래도 골절이다 보니까 간혹가다 그래도 어긋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첫 번째, 운동량을 줄이는 게, 활동량을 줄이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.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나 운동을 심하게 하는 분들 아니면 군인들, 이런 분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또 재발할 위험이 있고요. 모르고 계속 썼다가는 그냥 처음에 살짝 금방 갔는데 나중에 이게 완전 어긋나거나 완전히 깨져서 오는 분들도 있고, 그래서 진단이 적절한 시기에 빨리 되는 게 중요하고 잘 고정하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